제가 이제 주로 다루는 게 V-Ray인데 V-Ray에 대한 기초 영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채널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명색이 V-Ray 채널인데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V-Ray 기초를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V-Ray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계속 하고 계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정리도 되고 몰랐던 기능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끝까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버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현재 나와 있는 V-Ray 버전은 6 버전입니다. 그래서 6.2 버전까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양한 버전 쓰실 거예요. 저는 옛날에 2.4 버전부터 썼었는데 3.4 버전, 3.6 버전, 그리고 4.3 버전? 이렇게 아마 썼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5.1 버전을 쓰고 지금 현재 6 버전까지 왔는데 버전 확인은 제어판의 그 프로그램 추가 제거 여기에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하세요. 그래서 이 버전과 관련돼서 아셔야 될 사항은 뭐냐면 일단은 버전마다 인터페이스가 조금씩 다릅니다. 옛날에 제가 제시를 넣을 때 컬러 스페이스라는 부분을 썼을 거예요. 6버전 같은 경우에는 트랜스퍼 펑션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때 이제 컬러 스페이스를 렌더링 스페이스로 바꿔서 작업을 했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게 트랜스퍼 펑션을 논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에서 봤을 때 거의 쓰지 않고 있거든요. 이런 옵션 많은 옵션이 있지만 항상 아셔야 될 게 다 쓰실 필요는 없고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페이스 컨트롤이 없으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게 옛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러프니스 맵을 쓰냐 아니면 글로시니스 기능을 쓰냐에 대한 차이라서 없어도 작업하시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걱정이 된다. 그러면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5버전 이상에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6버전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나올 V-Ray에 대한 기능들도 익힐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노멀맵 넣는 방식에 대해서도 말이 많았었는데 노멀맵은 모드를 노멀맵으로 바꿔주고 노멀맵을 이제 범프맵 넣는 곳에다가 넣어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멀맵은 감마값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빼주는 작업을 해줬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퍼 펑션의 기능을 논으로 바꿔서 작업을 했었었는데 사실상 저는 디스플레이스먼트로 쓰기 때문에 굳이 잘 안 썼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게 노멀맵과 이 범프맵의 차이가 뭐냐 많이들 여쭤보시는데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육안으로 확연하게 차이가 있으면은 여러분들도 아실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왜 나눠놨냐 이런 생각이 드셨을 거예요. 깊게 들어가면은 분명히 그 이 둘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르셔도 저희가 하는 작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범프맵으로 효과 내는 게 좀 더 잘 나오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표현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보통 범프맵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을 들으실 때는 V-Ray 6버전으로 하시고 들으시면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물론 옛날 영상 같은 경우에는 업데이트가 아직 안 된 영상이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버전에 따라서 카오스 코스모스 사용 유무가 좀 나뉘어지는데 정확하게는 5.1 버전부터 카오스 코스모스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 버전들은 전부 다 가능하니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낮은 버전에서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이 코스모스 소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파일 자체 내에서 다운받아서 쓸 수가 있는데 빠른 파일에서 열었을 때는 해당 파일이 그 소스를 다운받은 상태여야 불러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파일에서 여러분들이 작업하고 계신 파일을 여셨을 때 이 지오메트릭 안에 들어가면은 코스모스 소스 목록이 뜨거든요. 다운이 받아져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혼자 작업하면 상관이 없는데 파일을 주고받으면서 작업하시는 경우에는 V-Ray 버전이 비슷해야 돼요. 한쪽이 높거나 한쪽이 낮으면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V-Ray 버전이 낮은 파일을 높은 파일에서 열게 되시면은 문제는 안 되시는데 높은 파일을 낮은 파일에서 열게 되시면은 여러분들이 넣으신 재질들이 마법같이 사라져 버립니다. 구도도 풀려버리고요.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V-Ray 버전을 맞춰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은
버전에 대한 궁금증은 어느 정도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제 스케치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V-Ray를 설치했을 때 나오는 4가지 툴바가 있을 겁니다. V-Ray for 스케치업하고 V-Ray Lite, 그리고 오브젝트 유틸리티스 이렇게 있거든요. 요거를 다 켜주셔야 됩니다. 거의 다 쓰고 있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쓰는 이 어셋 에디터, 이 동그란 V로 되어 있는 아이콘, 얘를 먼저 볼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세팅을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제 영상 중에 많은 고충이 있으셨는지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이제 렌더링 세팅 영상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자세히 나오기는 했지만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V-Ray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렌더 플러그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테스트 렌더 세팅하고 파이널 렌더 세팅이 있습니다. 이걸 나눠서 하는 이유가 어차피 결과물이 렌더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에 테스트로 계속 검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브젝트가 정확하게 있는지, 재질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빛이 나오고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이 테스트 렌더를 걸어줘야 되는데, 테스트의 렌더 세팅 핵심은 렌더 시간이 짧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팅 자체에 보시면은 렌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그런 값들을 굉장히 많이 낮춰놨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식은 프로그레시브를 켜두시면은 이제 이 프라이머리 레이즈, 이 브루트 포스가 사실은 고화질 이미지를 뽑을 때 쓰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렌더링에서 사실적인 조명 효과를 생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산 기법이다 라고 GPT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가능한 경로를 통해 빛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시뮬레이션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게. 그래서 정밀한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정보를 처리하기 때문에 렌더링 시간이 굉장히 길어진다는 건데, 그럼 얘를 테스트해서 왜 쓰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레시브를 켜고 브루트 포스로 엔진을 맞춰 놓으면 렌더링 버튼을 누르자마자 이미지가 시각화돼서 나옵니다. 물론 노이즈나 모자이크화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게 저희가 테스트해서 봐야 될 오브젝트의 위치, 재질이 잘 들어갔는지 혹은 빛이 켜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 정도만 돌리더라도. 그래서 간혹 테스트를 돌리셨을 때 밑에 피니쉬가 뜰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굳이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는 이것만 확인하고 꺼버리면 되는 단계라서 테스트는 그렇게 짧게 돌려놓고 확인만 하고 꺼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설정 값은 별로 없습니다. 프로그레시브 켜주시고 퀄리티는 로우 플러스로 해주시고, 사이즈에 대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렌더 아웃풋도 사이즈를 크게 키우면은 이미지를 좀 상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키웠지, 급하신 분들은 1000 이하로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더 빨리 돌아가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라이트 캐시, 이 부분을 300으로 바꿔주시면 더 빠르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물론 이미지의 퀄리티는 안 좋습니다. 다만 테스트 렌더의 목적은 정확하게 이룰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파이널 값,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장비가 좋으시거나 시간이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레시브 켜놓으시고 브루트 포스로 해주신 다음에 하이 플러스로만 해놓고 렌더 아웃풋 해상도가 높여진 상태에서 렌더를 걸어주시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날에 렌더 이미지를 마주하실 프로그레시브 방식으로 최종을 거시게 되면은, 제 거가 이제 RTX 4060 그래픽카드를 쓰고 있거든요. 최종 렌더를 시험 삼아봐서 한번 걸어봤어요. 한쪽이 이제 이라디언스 맵으로 건 거고 한쪽이 이제 브루트 포스로 건 이미지인데, 육안으로 봤을 때는 거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이거 만약에 제가 글씨로 띄워주지 않았다면은 이미지 자체가 뭐가 뭘로 걸었는지 아실 수 있는 분은 거의 극소수이실 거예요. 그만큼 이라디언스 맵이랑 브루트 포스의 차이를 알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V-Ray가 이 렌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엔스케이프로 좀 많이 가시기도 하세요. 이것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엔스케이프로 표현할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은,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는지라 다시 또 V-Ray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엔스케이프나 트윈모션이나 루미온이나 그 외에 다른 플러그인들 굉장히 많잖아요. 실시간 렌더링으로 돌아가는 이런 애들을 쭉 보다 보니까 설정 기능이 간편화된 프로그램일수록 퀄리티는 조금씩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듭니다.
건축이나 인테리어 업계에서 이제 끝판왕 프로그램이라고 제 생각에는 말씀을 드리자면 3D Max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3D Max는 진짜 그냥 별것도 아닌 거 렌더 이미지만 이렇게 걸더라도 테스트인데도 이쁘게 나옵니다. 물론 설정값들은 굉장히 많이 조절해야지 이 테스트 하나 겨우겨우 뽑거든요. 우리가 스케치업에서 클릭 한 번으로 맑은 하늘과 햇빛을 봤다면은 맥스는 클릭 한 번으로 끝없는 어둠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스케치업에 감사하고 쓰시면 됩니다. 브루트포스 엔진 자체가 워낙 정밀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보통 제 인스타 게시물에 올라가 있는 제 개인 작업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버켓 방식의 이라디언스 맵을 쓰라고 추천을 드리는 편입니다. 얘 덕분에 노이즈 없이 깨끗한 이미지를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뽑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계산 횟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둔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깨끗하게 뽑아가는 최적의 값을 써가지고 최종 렌더링을 거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프로그레시브를 꺼주셔야 됩니다. 프로그레시브를 꺼주시게 되면은 렌더 방식이 버켓 방식으로 바뀌어가지고 렌더를 걸어주실 때 네모난 사각형 애들이 막 분석하고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해주시고 사이즈는 크면 클수록 당연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최종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어느 정도 컴퓨터 사양이 좋다, 뭐 코어의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아서 버켓의 개수가 많이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2500 이상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솔직히 본인의 욕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판단에 의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사양은 되는데 퀄리티만 조금 높여서 뽑고 싶으신 분들은 2000 정도 해주시면 되고요. 사양이 좀 안 좋은데 그래도 유지를 하고 싶다 퀄리티를, 그러신 분들은 1500 선까지만 맞춰주시면 이미지는 웬만하면 깨끗하게 나오고 화질이 나쁘지 않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점도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노이즈 리미트에 대한 수치값이 있는데, 값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육안으로 봤을 때 노이즈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근데 0.01이랑 0.05가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육안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그나마 덜 걸리는 0.05 값을 쓰는 편입니다. 안티 엘리어싱 필터는 저는 이제 싱크로 두고 쓰는 편인데, 란조 필터 쓰시는 분들도 있고 캔몰룸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때까지 써보기는 했지만 진짜 육안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잘 모르겠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느낌에 따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지금 설명 중에 가장 무책임한 설명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이라디언스 맵인데, 이라디언스 맵 같은 경우에는 버켓 방식이랑 호환이 잘 되는 엔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 방식을 어느 정도 제한을 둔다고 했었죠. 그게 이제 이라디언스 맵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 레이트, 맥스 레이트 이거를 각각 -3, -1로 이렇게 주시면 돼요. 이게 3번 계산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시고 सब디바이드는 60, 샘플은 40. 얘네들이 이제 얼룩을 제거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값은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이트 캐시는 1000에서 1200 사이로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도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 자체가 굉장히 고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이 부분은 선택을 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값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테스트 걸 때는 테스트 값을 쓰시면 되고, 파이널 렌더를 걸 때는 파이널 렌더 값을 쓰시면 되는데, 물론 값을 저장하실 수는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프리셋을 세이브하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파이널로 입력하셔서 갖고 다니시면서 쓰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제 외워서 쓰기 때문에 웬만하면 값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추가로 파이널 거실 때는 꼭 렌더 엘리멘트 넣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렌더 엘리멘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좀 있는데, 렌더 아이디 꼭 추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엑스트라 텍스처, 여기에는 꼭 덜트 맵을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렌더링 저장 시에 이미지 형태를 엑스트라 텍스처로 바꿨을 때 이렇게 윤곽선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덜트맵 안에는 포로프하고 레디우스라고 해서 윤곽선의 그라데이션이랑 윤곽선의 그 진한 정도를 설정해주는 값이 있는데, 그 값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도로 조절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보통 이 정도를 선호하거든요. 너무 진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연하지도 않은 그런 상태로
해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라이트 믹스라는 애가 있는데, 이 라이트 믹스는 빛을 조정하는 마지막 최후의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얘는 렌더링을 다 돌린 다음에 수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빛을 수정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리거나 너무 많이 낮춰버리면은 해당 부분의 픽셀이 깨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잘 안 써요. 근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쓰셔서 렌더를 건 다음에 빛을 조정하는 그런 수정의 시간을 갖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항상 파이널 렌더 거실 때는 내 이미지 상태가 테스트를 여러 번 돌림으로써 완벽하게 갖추어졌는지, 불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혹은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빠졌는지, 이런 것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다 걸어놓고 나서 다시 걸으셔야 하실 수도 있어요. 저희한테는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서 세팅이 어느 정도 끝났으면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재질입니다. 매테리얼도 이제 V-Ray에서